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이 있는데요. 내 아이 속마음 사주로 엿보기의 일부입니다. 네. 혹시 우리 애는 혼자서도 잘 크니까 이렇게 좀 마음 놓고 계신 부모님들 계신가요?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글이 바로 그 스스로 잘하는 아이,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그 내면에 좀 주목을 하거든요. 네네. 오늘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렌즈잖아요. 이걸 통해서 아이의 숨겨진 속마음, 또 잠재된 가능성, 이걸 한번 같이 탐색해 볼까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. 사실 아이가 스스로 잘 해내면 정말 대견하죠. 부모 입장에선. 그럼요. 근데 이 글은 그 모습 이면에 어쩌면 아이가 혼자서 막 감당하고 있을 어려움이나 아니면 차마 말 못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. 이 점을 이야기해요.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. 그렇죠. 단순히 그 행동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사주 분석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쩌면 미처 몰랐을 수 있는 아이의 기질, 그 속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좀 제공하려는 거죠. 네. 그래서 글 시작부터 질문을 던지잖아요. 혼자서 잘하는 아이? 과연 나중에 정말 잘할까요? 이게 좀 어찌 보면 도발적일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그 질문이 딱 와닿더라고요. 그래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규칙 같은 거 잘 지키고 또 새로운 환경에도 좀 빨리 적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. 네, 있죠. 소위 말하는 모범생 타입. 네. 이런 아이들이 사주에서 관성, 이 기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. 관성. 네. 이게 질서, 규칙, 책임감 이런 걸 의미한다고요.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말 키우기 수월하겠다. 모범생이다.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.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나온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잘 적응한다는 모습,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때로는 아이가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아니면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걸 포기하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. 포기요? 네. 특히 사주의 그 규범을 중시하고 또 배우고 받아들이는 힘,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거든요. 이 인성까지 발달한 아이들이라면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관성의 인성까지? 그렇죠. 이런 아이들은 힘들어도 좀 내색을 안 하거나 원하는 게 있어도 그냥 꾹 참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. 이겁니다. 사주학적으로는 그 질서를 중시하는 강한 관성이 아이의 어떤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나 욕구, 이걸 나타내는 식상이라는 에너지를 누르기 때문이다. 이렇게 분석을 해요. 식상이요? 표현하는 거? 네. 비유하자면 약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뚜껑, 이 관성이 아이의 솔직한 표현 욕구인 식상, 이게 막 끓어오르는 솥 같은 건데 이걸 꽉 덮고 있는 그런 셈인 거죠.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. 뚜껑이 계속 덮여 있으면 그 안에서 압력이 막 쌓이겠군요. 그렇죠. 쌓이죠. 그래서 글에서도 평소랑 좀 다르게 갑자기 막 심하게 때를 쓴다거나 예상치 못한 고집을 부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뭔가 참고 있었다. 이런 신호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억눌린 에너지가 정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. 근본적인 질문. 왜 그럴까? 네. 글의 핵심 구절 중 하나가 딱 이 점을 말해주는데요. 부모 자신의 기준과 성향으로 자녀를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. 이 구절이요. 부모의 기준? 네.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의 경험이나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아이를 보는 대신에 아이가 태어날 때 받은 그 고유한 에너지 지도, 즉 사주 있잖아요. 그 사주 속에 관성, 식상, 인성 이런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어떤 설계도랄까요? 그걸 통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군요. 네, 그렇죠. 아이만의 설계도. 이런 관점은 단순히 아이 행동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특히 요즘 자녀 교육이나 학습, 진로 이런 거 고민 많으신 30대, 40대 부모님들께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. 맞아요. 아이가 왜 유독 특정 과목을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더 잠재력을 잘 발휘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데 좀 실마리가 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이사주 연구소 같은 곳들 있잖아요. 이런 곳에서는 단순히 사주풀이를 넘어서
교육 심리학이나 뭐 성격 유형 분석 같은 현대적인 틀하고 결합을 시켜요. 아, 요즘은 그렇게도 하는군요. 네. 그래서 자녀의 타고난 기질이나 잠재력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. 사주를 통해서 아이의 어떤 타고난 성향, 강점과 약점, 뭐 심지어는 시험운 같은 흐름까지도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. 시험 운까지요. 네. 이걸 통해서 부모님은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아이에게 맞는 속도나 방식으로 좀 현명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. 결국 아이의 사주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이를 정말 온전히 이해하는 그 여정에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글이 알아서 자라는 아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하고 또 안심되는 모습이잖아요.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아이의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 세계를 사주라는 창을 통해서 좀 새롭게 보게 해준 것 같아요. 네네. 단순히 아이가 잘 해내는 그 결과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가 혹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이걸 좀 들여다보려는 관심이 중요하구나. 이걸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. 이 글이 우리 특히 부모님들께는 좀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.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을 나의 어떤 틀에 맞춰서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네. 아이가 보이는 그 알아서 자라는 모습 너머에 혹시 아이가 보내고 있는 다른 종류의 신호는 없는지 사주라는 관점을 통해서 한 번쯤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네,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이 생겼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